20년 넘게 매일같이 다니던 집 앞 골목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당황해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요. 그런데 그 순간이 그냥 지나쳐도 되는 장면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보내는 아주 조용한 구조 신호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가족은 어느 순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변화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이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느낌만은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무심히 지나쳤던 하루하루의 장면들을 조금 천천히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기억보다 먼저 생활의 패턴이 조금씩 어긋나면서 조용히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실제로 겪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며 이 변화들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잠시 멈춰서 살펴봐야 할 신호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족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엄마가 약을 드셨는데 잠시 뒤에 또 약을 드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챙겨드려서 이미 드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잠깐 뒤에 다시 약봉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드셨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처음 듣는 얘기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때는 솔직히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잠깐 깜빡하셨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약을 한 번 더 드시겠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건망증은 기억을 꺼내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뿐이라 시간이 지나면 아 맞다 하고 기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의 기억 문제는 처음부터 저장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방금 들은 말도 조금만 지나면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약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기억보다 몸이 먼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왜 또 그러세요? 하고 다그치기보다는 생활을 함께 조정해주는 조금 더 부드러운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어느 날은 같은 질문을 저녁 시간에만 4번이나 하셨어요. 오늘 몇 시에 오니? 밥은 먹고 오니? 대답을 해드리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가족이 흔히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왜 자꾸 물어봐? 이런 말이 반복되면 대화의 분위기는 금세 굳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대화를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엄마가 요즘 말수가 부쩍 줄어든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화가 줄고 사람을 대하는 반응이 줄고 표정이 줄고 하루의 움직임 범위가 조금씩 함께 줄어듭니다. 기억은 그 변화 중 하나일 뿐이고 오히려 생활의 범위가 좁아지는 모습이 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외출을 하셨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집 근처인데 길이 갑자기 낯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 길은 20년 넘게 다니시던 길이었거든요. 길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방향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익숙한 공간에서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죠. 치매 초기에는 낯선 곳보다 오히려 익숙한 동네에서 이런 어긋남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가족들은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그 기록이 쌓일수록 변화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7가지 신호를 생활 장면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말수가 줄고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질문을 해도 대답이 짧아지거나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늘어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말을 고르고 문장을 만드는 과정이 점점 버거워지면서 본인도 모르게 대화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신호,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지만 중요한 건 질문의 횟수가 아니라 질문의 구조입니다. 단순한 건망증은 설명을 들으면 납득을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질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처음 묻는 것처럼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는 가족이 짜증을 줄이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후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 물건을 잃어버리고 의심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지갑이 없다, 통장이 없다, 열쇠가 없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말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누가 가져갔다, 누가 훔쳐갔다. 이건 기억의 공백에서 생긴 불안이 의심으로 표현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건을 그 자리를 고정해주고 같이 찾아봐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신호, 성격이 달라지고 감정 기복이 커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늘어납니다. 이럴 때는 논리로 설득하려 하기보다 지금 많이 불안하시구나 하고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 돈 관리가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습니다. 계산이 자주 틀리고 고지서를 미루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외출을 피하고 생활 반경이 줄어듭니다. 길을 잃을까봐 스스로 약속을 취소하고 익숙하던 장소도 하나둘 피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신호, 메모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냉장고나 식탁에 메모가 붙기 시작하고 메모 없이는 생활이 불안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인지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7가지 변화입니다. 그럼 이제 가족은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기록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모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한 한 줄의 기록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둘째, 말로 바로잡기보다 생활의 틀을 바꿔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는 말은 불안만 키웁니다. 약은 요일별 케이스에, 물건은 늘 같은 자리에, 전화는 단축 번호로 설정하는 것처럼 기억을 대신해줄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세요. 셋째, 진단을 미루지 마세요. 치매 검사라는 말 대신 건강검진 같이 가요. 이렇게 말하며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를 자연스럽게 방문해 보세요. 문을 한 번만 넘으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치매는 진단 이후보다 진단 이전의 준비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게 기록하다 보면 부모님은 어느 순간부터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여온 아주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병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아주 작은 방식으로 우리 곁에 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두려움을 키우기 위한 게 아니라 너무 늦지 않기 위해 남겨둔 흔적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 속에도 오늘 장면 중 하나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감각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조용히 기록을 시작해 보세요. 또한 장기요양보험 같은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은 골든템포 영상에 정리해 두었으니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